하나, 둘. 네, 선생님들 저희 인사하고요. 2차 특강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2차 특강을 열게 되었는데요. 사실 2차 특강을 열면서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들으러 오실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준비해보고 그리고 시험을 치러봤던 입장으로서 2차 시험이라는 것을 준비한다라는 건 굉장히 좀 막연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결과지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만큼 집중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을 내고 내가 2차 강의를 신청해서 들었는데 혹여라도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닐 때 결국에는 듣지도 못하고 집중도 못하고 그죠? 아깝게 부모님에게 받았었던 용돈마저 그냥 훅 날아가 버리는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절실한 마음이 아직은 아니다 보니까 그 강의를 신청해서 듣고 있어도 인풋은 되는데 제대로 된 아웃풋 하나 없이 그냥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고, 그런 느낌들이었던 것 같아요. 1차가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듣게 되는 2차 강의는. 또 2차 강의라는 것이 1차 강의랑 똑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굉장히 필요해. 지금 이 2차 강의라는 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나 이거 지금 들어서 내 걸로 안 만들면 나 진짜 큰일 나. 이런 절실함이 없으면 그냥 강의를 듣고 자료를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냥 쌓이는 거지 내 것이 되는 건 1도 없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강한 느낌이고 거의 많이 남아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 목적은 우선 1차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어떤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이야기 나누어 보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들이 2차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유튜브도 많고요. 블로그도 많고요. 요즘은 합격하신 선생님들께서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실 정보들이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산발적으로 많은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정돈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조금 어렵더라. 비용은 들지 않아서 좋은데 이것저것 보다가 흘러가다 보니 대충은 알겠는데 얼개는 이런 거 있는 거네? 그런데 체계적으로 그래서 어떤 게 있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는 잡히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 유튜브 같은 건 하나를 보고 있다 보면 계속 유사한 그런 알고리즘들이 뜨니까 계속 가서 보기는 봐. 그래서 하루가 어떻게 볼 때는 밝게 시작한 내 하루가 어두워져 있어. 그러다가 좀 관심사 있는 나의 또 다른 알고리즘을 따라가다 보면 먹방도 좀 보다 멍 때리다가 그러다가 하루가 가. 그래서 오히려 살이 빠진다? 왜요? 먹는 시간을 놓치거든.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약 하나마 오늘 1차 특강을 그러니까 1차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생님들께 특강을 하면서 선생님들 발표 전까지 이렇게 한번 시간 보내봅시다. 그리고 2차 시험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라고 해서 확실하게 절차나 체계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시간을 잘 지혜롭게 보내고 나서 이제
발표지 받아들고 나면 그때부터는 황소처럼 이제는 달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빨강색만 보면 미친 듯이 달려드는 그런 아이들처럼 이제 그때부터는 열심히 내가 지금 준비해놨던 1차 발표 전에 준비해놨던 것들을 가지고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2차 시험 대상자 분들을 모든 대상자 분들께 제가 마음은 다 해드리고 싶지만 제 힘이나 그리고 저희 연구진들의 도움이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의 경우는 1차 시험 발표가 나고 저희 연팩과 그리고 슈퍼 연팩을 수강하셨던 저희 선생님들의 경우 2차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에게는 제가 몰입, 집중이라는 피드백을 통해서 이 말투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이 고쳐나가야 하는 어떤 언어적인 습관들,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의 적절치 않은 눈빛, 뭐 이런 거 사소한 것들부터 조금 고쳐나가실 수 있는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린다거나, 그리고 또 저희가 준비해야 하는 시책들이나 그러한 것들에서 좀 봐야 하는 포인트적인 어떤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 것으로 잘 만들어서 말할 수 있는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2차 강의의 경우 계속 여러 번 진행을 해주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2차 강의의 특성은요, 원래 강사가 줄 수 있는 재료들은 첫 회, 두 회, 요 정도 두 번째 정도로 드릴 수 있는 양이에요. 그 이외에는 뭐냐면 사실 피드백이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수업을 본다거나 집단 토의를 직접 경험해 본다거나 혹은 내가 개별적인 어떤 심층 면접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질문지를 받아들었을 때 내가 이것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느냐를 누군가에게 피드백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2차 강의를 듣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서 도움을 얻으시는 건데, 저희는 이론적인 부분들이라거나 혹은 준비하셔야 하는 어떤 큰 얼개와 필수 요소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 드릴 거고요. 소스를 드릴 거고, 그 외에 선생님들께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스터디예요. 1차도 스터디가 필요하지만 가장 2차에서 중요한 건 핵심이 스터디예요. 그래서 1차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꾸려야 하는 스터디가 있고요. 1차 발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또 2차 스터디의 특징이 달라지셔야 해요. 이것이 저는 강의에서 받는 피드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원을 구성하는 것 또한 맨 처음이 제일 중요한 첫 스텝이지만, 그래서 아마 그 첫 스텝을 잘 만들어가는 분들이 아마 스터디의 대표일 거예요. 그런 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구성원들에 대한 체제를 우선 갖춰서 스터디원들을 조성하고, 그 스터디원들이 저희가 지금 알려드리는 소스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서로의 아이디어들을 공유해 나가면서 서로의 기술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서로 조언도 해가면서 성장을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학습 공동체로서의 스터디원들이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터디를 어떻게 구성하고 스터디를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스터디를 끌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까지도 오늘 특강을 하면서 중간중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스터디에 관련된 언급을 대략적으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렸고, 혹시 지루해요, 지금? 아직까지는 안 지루해요? 아직까지는 안 지루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저 지금 그래서 1차 발표 전까지 어떤 공부하라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공부해야 돼요?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들어봐서.
우선 첫 번째 어떤 거 공부해야 돼요, 저희들? 헤이실 많이 들어봤던 전국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교육부에서 나온 현장 지원 자료로서 놀이 이해와 놀이 실행과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 관련된 해설서를 정말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 교과서와 마찬가지 자료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필수로 열심히 보셔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어디가 있을까요? 교육청이 있겠죠. 우리가 17개의 시도교육청이 있을 텐데요. 내가 지금 지원한 시도교육청에서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어떤 핵심 시책이라던가 무엇을 비전을 두고 지금 교육 과정에서 좀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현장의 교사들은 어떠한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수업에 임하고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보셔야 하는 부분들이, 늘 질문하세요. 그것까지 봐야 해요? 라고 하는 질문의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뭘까요? 활동 유형별, 저희가 단위 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전에 저희가 개정 전에 누리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던 교사용 지도서입니다. 이 교사용 지도서가 왜 필요한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유아들의 놀이를 기록으로 남기면서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놀이를 지원할 때 우리는 그냥 아이들과 상호작용만 해주듯이, 우와,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걸 더 만들어 보고 싶어졌니만 말할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아이들이 지금 놀이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내가 배움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을 빠르게 파악해서 우리는 지원해야 돼요. 무엇으로? 활동으로. 그것이 다른 말로는 단위 활동이라고 좀 딱딱하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곤충 중에서 벌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벌에 관련된 새노래를 통해서 좀 더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흥미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동화도 들려줄 수 있고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미술 활동을 연결할 수도 있고, 동극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좀 더 세부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야기 나누기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나누기, 지금까지 저희가 동극 활동, 요리 활동, 게임 활동, 이러한 활동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그저 단편적으로 이 활동들이 그냥 내가 이러고 싶으니까, 얘들아, 선생님 뭐 가져올게, 선생님 오늘 가져온 동화는 이거지롱, 빠바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이 활동을 계획한 데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지금 이 경험을 줌으로써 우리가 지식, 태도, 기술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성장을 하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표현적 결과는 어떠한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것들을 유념하면서 우리는 활동을 짤 수도 있다고요. 물론 활동 속에서 나오는 유아들의 반응에 따라서 교사는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겠지만, 유연하게, 그리고 발문하고 질문하겠지만, 이 활동에서의 흐름이라는 것은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무엇의 기준이 되는 것이냐? 채점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유아들에게 그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놀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되, 이 놀이를 통해서 유아들은 경험하고 배우니까 이 놀이가 놀이로 그저 끝나도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이 아이들에게 최선의, 그리고 이 아이의 지금 이 시기에 최고의 교사가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흥미있어 하는 놀이가 배움으로 이끌어졌을 때 우리는 가장
이 현장에서 최고의 최선의 교육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별 우리가 지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하는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도입의 단계에서, 전개의 단계에서, 마무리의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가 상세하게 활동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사용 지도서인 거예요. 이 예전에 나왔던 지도서의 경우는 3세, 4세, 5세 연령별로 저희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저희가 스터디를 예전 2차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 도와드렸을 때는 이 3세, 4세, 5세들의 주제, 생활 주제별로 활동 유형들을 다 묶어가지고 만능틀을 다 만들게 시켰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일자별로 캘린더를 만들어서 오늘 나는 3세에서 이야기 나누기를 다 모아서 이것들의 유의점과 이것들의 도입 전개 마무리해서 놓치지 않아야 하는 큰 얼개들을 정리하겠다 해서 활동을 하루에 40개씩 보겠다. 활동을 하루에 뭐 몇십 개씩 보겠다라는 목표를 두고서 매일매일 활동에 관련된 것들을 익숙하게 만드는 연습을 했다고요. 근데 이렇게 보게만 하면 안 돼서 만능틀을 만들겠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풋은 있지만 아웃풋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1차를 공부할 때 강론서 열심히 읽었어. 근데 나 왜 다 못 쓰고 왔지를 떠올려 보시면 합격생들에게 많은 비중들이 서브노트를 준비해서 들어갔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웃풋을 최적화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왔지만 핵심적인 개념들이 팍 박혀서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2차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저 줄줄줄 오늘 100개 봤어요. 100개 봤으면 뭐 해요? 그냥 그런 느낌 아닌 느낌 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 시작해 보세요. 수업 실현하세요.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저 기계처럼 나와야 하는 필수 요소들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생님들이 단위 활동을 준비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만능 틀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2차 지금 특강 자료 쪽에 보시면 수업 실현 평가표라고 해서 마지막 아마 앞페이지쯤에 제가 활동별로 필수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챙겨야 하는 요소들을 정리해 놓은 걸 드렸을 거예요. 그 활동 유형별로 뭘 만드시면 된다? 만능틀을 만들어 두시면 돼요. 그게 몇 페이지부터 있냐면요. 23페이지부터 있어요. 23페이지부터 표로 쪼로로로록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떨 때 나중에 그래서 쓰시는 거냐면 스터디를 조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터디원들이 뭘 할까요? 수업을 할 거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뭐가 돼요? 나는 수업 나눔을 하는 같이 동료 교사이면서 평가위원이 되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사의 수업을 보고 이런 부분을 좀 놓치셨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군요. 그래서 나도 이러한 부분들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겠어요. 라고 하는 반성적 성찰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필요한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내가 만능 틀을 만들 때 필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활동 유형별로 만능 틀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그런 샘플 활동 하나 정도는 저희 카페로 올려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아주 많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터디원들을 많이 구성해서 학생들을 좀 많이 봐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게 다 공유하기에는 개인적인 어떤 자산적인 부분들이라 선생님들의 그래서 다 공유는 못 드리지만 일부 어떻게 선생님들께서 만능틀을 만드실 수 있는지는 제가 활동 한두 가지 정도를 해서 올려드려 볼게요. 이렇게 정리하라는 거구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사용 지도서를 지금 이런 시간에 계속 유튜브 보고 계속 TV 드라마 보고 봤던 거 4번 또 보고 막 이럴 시간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거 좀 정리하면서 생각을 정리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나를 이번 1차 발표 전에 만능틀을 만들어 두시면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1차 발표가 나고 나면 이 활동 유형별로 정리해 놓은 거 나중에 어떤 걸로 또 바뀌셔야 되냐면 이제는 활동별로 핸디북처럼 아주 얇게 그냥 정말 아주
띠처럼 남겨놔서 내가 해야 될 거, 주의 집중했나, 매체 소개했나, 안전 소개했나, 안전 체크했니, 요거 한 10가지, 12가지 정도를 쭈루루룩 해서 이야기 나누기 때 놓치지 마, 게임할 때 놓치지 마, 요렇게 해서 아주 작게끔 이제 내가 시험장에 가기 직전까지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두시면 돼요. 그것들이 이 2차 활동 유형별 서브노트를 만든 나름의 노하우예요. 순차적인. 네,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활동에 대해서 만능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새롭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교수학습 과정안이 어떻게 나오냐면 빈 여백지로 그냥 퉁 하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어떤 조건들을 드리는 거예요. 조건들을 드리고 유아들의 놀이를 들여다본 그 장면을 드려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 놀이를 들여다본 그 장면과 조건에 부합하는 활동을 선생님들께서 자유놀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상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때 얘도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하시냐면 이 활동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의도로 했는지, 그래서 내가 이 조건에 맞는 창의 인성적인 부분들은 잘 들어가게 내가 발문을 했는지,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 유아를 그 안에 잘 녹여서 넣었는지, 그러한 것들이 조건들이 다 녹여져서 교수학습 과정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리고 경기도 또한 이번에 굉장히 좀 자유롭게 수업을 이제 활동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드렸었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게 뭐냐면, 무에서 이전에는 차라리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자 도입 단계 마무리 해 이렇게 하면 오히려 또 심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마저 주지 않고 자유롭게 하세요. 왜 자유롭게 하라는데 어려워해?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자유를 주었을 때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쵸? 그렇잖아요. 그럴 때 사실 더 생각이 막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셔야 하는데, 그 연습을 하실 수 있는 자료들이 뭐냐면 놀이 사례집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다양한 놀이 사례들을 가지고 그거를 읽어보나요? 읽어볼 거면 어떻다고요? 읽어볼 거면 나 이거 너무 좋다.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든 보면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책을 덮었을 때 그것과 똑같은 재료를 줬어.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읽기만 했지, 왜냐면 우리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을 보지 않았고 내가 그냥 아이의 엄마로서 이런 걸 많은 정보를 접하고 아이의 이모로서 우리 조카랑 잘 놀아줘야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많은 정보를 얻었으니까 어렴풋이 그거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정해져 있는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실현을 해야 하고,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뭔가 구상을 하고, 25분이라는 거 구상을 하고, 이런 구상 시간 안에 뭔가를 다 쏟아내기에는 이것을 그냥 보기만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 놀이 2020 놀이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이 많아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놀이 들여다보기일 때 교사가 이 재료를 가지고 했던 거 따따따따따, 그리고 놀이 이해와 실행 단계일 때 할 수 있었던 어떤 교사의 이런 놀이 아이디어 따따따따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외울 수도 없어요. 그리고 특징 있는 놀이의 아이디어들만 끄집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이의 흐름에 맞게끔 놀이 들여다보기, 그리고 놀이 이해, 놀이 실행, 그리고 어떤 마무리하는 것까지를 해서 그거에 준하는 틀에 맞게끔 내가 근데 아주 재미있는 이 발문은 이 발문 너무 멋있다 하는 것 등은 좀 찾아서 적어두고, 그런 페이퍼들을 만들어 두시면 어떻겠어요? 계속 그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시다 보면 아웃풋이 어느 순간에는 돼요. 그것이 사실 우리가 시험 발표 전에 알차게 시간을 짜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 계획표를 쭉쭉쭉 하셔서 해놓으셔야 하는 그런 숙제 같은 것들이에요. 이 2달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 발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실전에 돌입하셔야 되거든요. 그 전에 자료를 만들어 두셔야 되고요. 근데 진짜 하기 싫어요.
진짜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공부를 받으렸었던 한 선생님도 한 2주는 거의 난리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험도 못 봤대요. 잘 안 매겨봤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지금 안 매겨봐서 못 본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 2주 동안 뭘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한 게 없어. 내년에는 시험을 보긴 봐야 할 것 같대요. 근데 마음은 잡히지가 않는데요. 그렇게 버려지는 시간 때문에 결국은 1차 시험이 합격이 7점이 깎인 상태로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냥 이 시간들을 1차 발표 전까지 시간을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온통 쏟아부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1차 발표 후에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병행하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자료 맞는 틀을 만드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은 쉬었어도 뭐 괜찮아요. 그 친구들은 왜 그때 2차가 힘들었냐면 아예 1차 전에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하지를 않아요. 설득이 안 돼요. 절대 자기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자신에게는 위안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나는 너무 힘들어서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회피의 하나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부터라도 해보세요. 끄집어내셔서요. 책을 끄집어내셔서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그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돌을 닦는다라고 생각하고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내년에 혹시라도 올해에 안 되더라도 내년에 할 마음이기 때문에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이 내년에 빛을 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끝까지 잘 열심히 틀화해서 만들어 놓자는 거.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우선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분명 제 강의를 틀었을 때 30분만 듣고 안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30분 안에 다 토해내고 지금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출제되었던 문제들이라던가 혹은 어떤 이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정리를 쫙쫙쫙쫙 해놓고 나면 어떠한 것들을 좀 해보시냐면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나에게 지금 많은 기출문제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2021년도 기출문제가 있으셔도 되고 2020년도 기출문제만 있으셔도 돼요. 이것들은 사실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계속 꼬리를 타면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 똑같은 것을 또 다음 날에 또 꺼내 보는 거야. 그래서 또 이걸 다른 놀이로 어떻게 해보지를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고가 막혀져 있지 않도록 계속 유연하게 움직여 보시라는 거예요. 수업 시연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업 시연을 구상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쏟아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하시고 가신 분들은 많은 생각들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놀이를 확장해서 전개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연습들을 조금 해보실 것.
네, 그렇게 선생님들이 이 수업 실현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시고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 집단 토의나 개별 면접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요것들을 지금 따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놀이의 실현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업의 실현과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해 두어야 하는 어떤 문서적인 틀,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가 있는 것이, 이거는 저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뭐 꼭 따라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저만의 틀이라기보다는 아이템을 항상 준비했던 것 같아요. 우선 뭐 첫 번째, 도입에서 내가 항상 어떤 노래를 부를지, 어떤 손인형을 등장시킬지, 어떻게 유아들의 흥미라던가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을지를 항상 아이템 선정을 늘 어떤 활동일 때, 게임일 때는, 이야기 나누기일 때는, 동화일 때는, 새노래일 때는 나는 항상 이 아이템을 쓰겠다. 모든 활동에 다 쓰일 수 있는 아이템이 가장 어떨까요? 기억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나는 도입을 할 때는 이런 아이템을 쓸 건데, 근데 저는 이것마저도 유형을 나눴었어요. 어떻게 나누었었냐면, 왜냐하면 요즘은 뭐가 조금 중요시 다루어지고 있느냐면, 아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갈등들, 이 갈등 안에서 아이들이 보여주는 이 감정들, 이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두는 것을 좋아했어요. 현장에 있을 때도.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감정 표정 카드들을 매번 자기들의 소지품을 두는 공간에 두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 모으기 통, 감정 표현하기 통과 같은 이런 우체통 같은 그런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두고, 아이들이 내 감정이 너희의 뭐 이런 놀이로, 우리가 함께 할 때 놀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많이 속상했어, 그러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통을 하나를 마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감정 카드에는 항상 자기들의 이름이 붙여져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감정이 슬펐고 누구의 감정이 기뻤는지, 그리고 누구의 감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을 잘 알고, 그리고 타인들에게 내 이 감정을 수용 가능한 범주 내에서 얼마나 잘 표현해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아이들이 아직은 부끄러움도 많고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막막해서 성인이 사실 중재하거나 도움을 잘 주지 않으면 표현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을 저는 마련해 두었었고, 이러한 아이템이 나중에는 결국 잘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는 그런 게 항상 우리 교실에서는 있다라고 간주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항상 시작 전에 오늘 선생님이 보니까 우리 반 우리 누리반 감정 상자에 2명의 친구가 속상한 마음과 또 그리고 아주 기뻤던 마음을 표현해 두었길래 선생님이 오늘 잠깐 가져와 봤는데 우리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까? 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좀 연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어떤 조건들에서 어떤 뭐 갈등이 있었던 유아가 있었다, 감정이 상한 유아가 있었다, 이것들에 대해서 교사가 얼마나 수용하고 존중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존엄의 가치라는 걸 요즘 너무 강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라던가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그러한 장치를 저는 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것들을 사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그거 하나에만 자꾸 꽂혀서 선생님들도 그렇게만 아이디어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해드릴까 말까를 하다가 사실 모방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또 비슷한 거에서 또 다른 걸 선생님들 잘 창출해 내실 수 있을 거니까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항상이란 말은 뺄게요. 지역사회의 연계적인 부분들을 끌고
끌어오는 것이 참으로 어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반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지역사회의 어떤 뭐 인사분들이라던가 혹은 또 우리를 초대하고 싶어 하는 어떤 현장 견학을 가야 하는데 참 애매해. 끌고 오기가 참 애매한데 이런 걸 내가 내 입으로 얘들아 이렇게 하려니 너무 뭐가 길어져, 도입이. 그럴 때 띵동 띵동, 얘들아 우리 반엔 어떤 우체통이 있지? 그러면서 애들은 마마 우체통이 있다. 그래, 오늘은 우리 동네 지역사회에서 우리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런 편지가 도착했대. 그러면서 짜잔 하고 이제 편지를 보여주면 다음엔 아이들 선생님 오늘은 안 왔어요? 막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이걸 교육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지역사회 어떻게 우리랑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의 관심이 계속 집중되고 연계돼서 늘 누군가가 무언가 지역사회와 우리가 연결되어야 하는 활동을 할 때도 아이들이 굉장히 개연성 있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도 왜냐면 이런 활동들이 다 나오진 않잖아. 그래서 항상 우체통이 있어. 감정 우체통, 무슨 우체통. 전 항상 요거를 활용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연결할 때도, 그래서 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이 우리가 초대를 해서 우리가 뭐 가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어떤 본 적이 있니? 어디서 동물의사를 본 적이 있니? 뭐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이런 편지를 통해서 얘들아 우리 지금 동물병원에서는 가족에게 버림받아서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파진 유기견이 와 있단다. 너희들이 이 강아지 누구누구에게 와서 서로 함께 놀아주고 그리고 이를 봐준다면 너무 기쁠 것 같아. 그런다던가 하나를 바탕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괜찮고요. 그리고 놀이에 있어서 뭔가 갑자기 생뚱맞게 확장을 해야 되는 돌발 상황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이런 놀이를 하고 싶어 한다. 어떤 아이가 이런 놀이를 자기만 놀이를 하고 싶어 한다. 그랬을 때에 이런 장치가 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누군가에게 우리 반만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협력해야 하거나 많은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모으면 놀이가 더 훨씬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다채롭게 펼쳐질 수 있겠다라는 아이템이 생기면 이제 우리가 기차소리처럼 뿌뿌 하는 것처럼 어떤 친구들에게 얘들아 새로운 놀이의 발견이야 뿌뿌 하는 것처럼 어떤 종을 친다거나 하는 그런 이런 놀이 호각을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모이면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면 우리가 더 재미있게 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친구들을 좀 모아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에 있어서 항상 저 소리는 우리의 놀이가 발전할 수 있는, 우리의 놀이가 좀 더 재밌어질 수 있는 어떤 소리 체계야. 라는 그러한 신호 체계를 학기 초에 이미 우리는 마련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런 신호 체계를 통해서 새로운 놀이의 아이디어를 좀 확장한다거나 그러한 아이템들을 조금 저는 아예 처음부터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놀이가 나오더라도 내가 확장을 함에 있어서 연결을 함에 있어서 크게 힘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에서나 혹은 출제되었던 부분들이 아니면 놀이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선생님들께서 좀 보시면서 요거를 나는 요렇게 좀 활용하면 좋겠다. 요런 상황일 때 쓰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것들을 또 하나의 틀로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아이템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어떤 조건을 만나더라도 좀 자신 있게 활동으로 연결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네,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수업 실현에 관련된 아이디어들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만능 틀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의견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집단 토의나 심층 면접이라는 것을 하게 될 텐데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아주 따분한 종이들에 적혀 있는 문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왜 우리가 집단 토의가 무섭고 심층 면접, 개별 면접이 왜 무서워요? 너무 생소하거든. 뭐가 생소해요? 교육적인 용어들이 너무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직 선생님 저는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해서 현장에 있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경력이 있으면 뭐 하나요? 계속 경력에서 멀어져서 현장에서 멀어진 채 그냥 강론서 이 지금 1차 공부만 계속 하다 보니까 현장의 소리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많죠. 그리고 현장에 있더라도 공문들을 통해서 접하지만 아주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까지는 능숙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지식이 깊지가 못합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두렵거든요. 이것 또한 공부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시책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발간하는 자료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그거를 또 다 보고 우리가 읽어서 이것을 아웃풋이 가능하게끔 내용을 봐요? 안 되겠죠.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시책과 그리고 경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놀이 관련 자료들에서 핵심어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핵심어라는 것은 핵심 개념이라고도 보고요. 주제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강조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유아교육에서도 지금 강조가 되는 게 블렌디드 유치원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되어서 운영이 되는 우리가 유치원을 말합니다. 이것을 끌고 가는 수업이 뭐죠? 원격 수업이라고 하죠. 이 원격 수업을 우리가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플랫폼이 뭐죠?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이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처럼 우리가 용어들이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제 용어를 쓰기는 참 싫지만 가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관점을 보았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책임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치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회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용어로 요즘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것들처럼 이런 용어, 핵심 주제어들, 핵심 개념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1, 2, 3, 4 매일매일 내가 오늘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찾으면 자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가 왜 찾아보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군가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그냥 주는 자료는 내 거가 안 돼요. 노력을 들이셔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줄였는지를 모르는데 어떤 흐름이었고 어떤 내용이었길래 이렇게 줄였지를 모르는데 2차에서 집단 토의를 하고 이 심층 면접을 하고 할 때 말이 잘 안 나오죠. 근데 내가 고민을 해서 내가 답할 수 있는 수준의 4줄, 5줄 정도로 이 개념들을 설명해 놓으시면 이게 뭐다?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좀 전에 그런 주제어들처럼 우리가 또 뭐가 있어요? 이번에 아동학대라던가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학대 대응에 관련된 부분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우리가 아예 매뉴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에 있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모아야 하는 서브 주제가 있어요. 그런 주제가 있고 그것 말고 2차에서만 우리가 좀 더 집중돼서 나오는 주제들 아까 뭐 블렌디드라던가 또 뭐 우리가 에듀테크라는 말도 씁니다. 왜냐하면 에듀테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에듀테크예요. 소극적으로 대하는 게. 왜? 우리는 무조건 아이들을 유아들은 경험해야 하고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해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협력 체계를 협력 체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간접적인 건 나빠. 그래서 내가 그거 하면 죄책감 느껴져. 그리고 소극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대하는 게 에듀테크예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어떻다는 말이에요. 이 아이들은 이미 나왔는데, 태어났는데 뭐가 있었어? 내 주변에 싹 다 스마트폰에 어떤 이 기기들로, 전자기기들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조건 안 돼, 안 돼, 안 돼. 아우, 웬 말이야. 어머님들 패드 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럴 수가 없는 세대들이라고요. 그럴 때 그럼 우리가 직접 경험이라는 것을, 원격 수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직접 놀이를 경험하고 몸을 움직이고 이것들이 유치원에 왔을 때 연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블렌디드 유치원의 교사들이 해야 하는 역할들인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가 해야 하는 놀이 경기교육청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놀이 2020에서의 어떤 이 놀이 관련된 원격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놀이의 연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용어들을 하나씩을 따서 와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좀 적어 두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를 짜면 선생님들 어떤 주제, 어떤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선생님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인공지능이나 이러한 것들이 미래 교육의 어떤 비전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기들의 생각들을 좀 정리해봐요. 그런다거나 혹은 또 두 번째, 선생님들 그러면 우리가 원격 수업에 있어서 유아들을 원격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유아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이라던가 그 와중에서도 유아들이 등원을 하는 친구, 안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협력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활동 방안들을 정리해봐요. 요렇게 주제들을 정한다는 거죠. 주제들을 정해서 그런 우리가 이제 시책에서 많이 봤던 내용들, 뭐 혁신유치원이라는 건 어떤 것을 하는 곳인지, 그래서 혁신유치원이라는 곳에서는 가치를 어떠한 것들을 강조하는지, 그래서 그 중에서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유아교육에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공성적인 부분들을 현장에서 적용할 것인지, 학급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 등원하지 못하는 유아, 등원하는 유아들의 이 교육적인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공공성 측면에서 커버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씀을, 그 주제들을 대략 여러 명이서 보통 우리들이 스터디를 조성하시면 아주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조성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한 3분, 4분, 뭐 짝으로 이렇게 둘씩은 가능할 수 있도록 4분 정도를 스터디를 조성을 하시는데, 그 4분 정도가 대략 한 주 3회 정도를 저희들을 가장 너무 매일 만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공부를 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주 3회 정도로 선생님들이 스터디 그 요일들을 정하시고, 그때마다 수업 시연을 어떻게 우리가 뭐 놀이 사례집에서 한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서브노트로 우리가 만능틀을 만들어 올 건지, 왜냐하면 만능틀을 만드는 스타일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만들어 온 틀이 첫 주에 서로 만들어 보고 이 틀이 제일 좋겠다. 그러면 이 틀로 해서 우리가 모든 놀이들을 이렇게 틀로 만들어 오자라고 해서 한 주에 해야 하는 놀이 사례들을 숙제를 정하고, 그리고 또 놀이 활동 유형별 중에서 3세보다는 4세랑 5세 중에서 다 못하겠으니 5세 하나만 하죠 선생님, 아니면 4세 하나만 하죠 라고 해서 그 활동을 유형별로 우리가 만능틀을 오늘은 몇 개씩 만들어 올 것이냐. 그래서 첫 주에는 먼저 만들어 온 틀을 보고 협의를 통해서 이 틀이 제일 좋다라고 하면 그 틀에 맞게끔 모두가 나누어서 과제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우리나라 교육에서의 지금 중요하게 다루는 가치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제 핵심어들을 뽑아서, 우선 첫 주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뽑는 것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몇십 개를 다 모아보는 거예요. 최대한 모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제들에 대해서 하루에 몇 개씩 이것들을 정리해 오자. 다만 이거는 틀이 없어요. 이것은 모두가 다 자기만의 생각을 적어 와야 하는 거야. 그래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혼자 공부가 아니라 스터디의 효과가 발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어에 대한 답안들은 어떻게 모두가 다 다른 답안으로 만들어 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과제들을 내면서 스터디를 꾸려 나가시면 아직은 대본화해서 수업하는 거 어려워요. 물론 지금 이미 충분히 2차 공부가 아주 잘 돼 있고, 그래서 나는 예전에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하고 거기서 고배를 마셨던 터라 이미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런 자료들이 다 되어 있을 테니 이런 실현을 직접 해보고 대본을 써서 이렇게 계속 사진을 동영상을 찍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의 경우라면 지금 이 시간 동안 이 과정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누구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나의 스터디 원들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빠르게. 그래서 저희 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잘 이용하시는 유치원 임용고시 카페도 있죠. 그 카페들을 활용하셔서 저희 카페를 활용하셔도 돼요. 저희 카페에 오셔서 선생님들이 2차 스터디 관련된 분들을 모집하신다거나 하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1차 발표가 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조금 읊어드렸어요. 딱 제가 목표가 50분이었는데 50분 동안 아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선생님들에게 좀 이제 대략적으로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보기 싫은 이제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육청별로 시험 교과, 평가의 영역이 조금 다르죠? 그거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 평가 영역들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조차, 그리고 내가 실제 고사장을 갔을 때 그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조차도 그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또 더 두려운 거거든요. 사실 몰라서 두려운 거지 알고 나면 익숙해지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모를 때, 어둠일 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원래. 그래서 조금씩 선생님들이 그 어둠에서 네, 빛을 보실 수 있도록 이런 겁니다 라고 하고 절차가 이런 거예요 라고 하는 것과 기출 문제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하면 되더라고요를 조금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나머지는 네, 꾸려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저희가 수업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